그쵸. 물렸을 때는 이제 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죠. 막 물려서 막 응급실 막 타고 가고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우리기연구소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가족을 무는 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따르는 보호자를 물어 중상을 입히고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수술시킬 만큼 무는 강도가 조절이 안 되는 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목줄을 묶어 공포를 가르치면 해결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아카데미 설립 이래 아이와 보호자와 함께 가족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수업이 있습니다. 이 실내 수업을 포기하고 다른 장소에서 교육해야 했던 아이가 딱 2아이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아이인 덕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많은 가정에서 덕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통제와 제압으로 해결해보려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소장님과의 면담을 함께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비슷한 문제를 가진 가정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카데미 도착과 동시에 산책을 시작하는 덕구. 낯선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확인하려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나 옆으로 다가서자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과연 소장님과의 방문 교육,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실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 네. 어이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웃지도 못해. 무서워서. 괜찮아 괜찮아. 이게 아이고. 네. 가만히 있으세요. 무서워. 생각과 다르게 두려움을 가지고 숨는 모습을 보이는 덕구. 아이고 이뻐라. 네. 네. 카메라 펴볼게요. 그랬어. 괜찮아. 내가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 앉으세요. 괜찮아? 흘려서 보냈어요? 그냥 가서 걷는 것만 연습했었어요. 거기 가서 그냥. 맡겨놓고 오지 않고? 네. 가서 보기만 했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뭐지 이거 팔에다가 그거 보호대 다 착용해가지고 공격성 있다고 하니까 물었으니까 그거 다 착용한 다음에 강제로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물었어요. 한 번도. 댐비질 않더라고요. 네,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방어 목적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엄마랑 저랑 떨어지면 얘가 막 엄청 불안해서 막 쫓아가거든요. 그거 띄어내는 거 그 정도 교육했어요. 그러고는 괜찮았는데 요새 좀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니를 왜 물었어요? 무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자다가 저희가 나가려고 나간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트 갈까 말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옆에 온 거예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앉아 있길래 이렇게 손 이렇게 얼굴 쪽에 이렇게 했더니 물렸어요. 때리는 줄 알았구나. 근데 그 전주인가 며칠 전에 아빠가 덕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옆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얼굴에 댔었거든요. 그때 와르르 하긴 했는데 그때는 물리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 지금 어릴 때 쪼물딱거리지 말라 그러는 거 다 안 어기고 계속 쪼물딱거리고 뭐 했어요? 아니,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쁘다고 만져서 한번 물리고 난 다음에는 거의 안 만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물리고 나서 행동을 다 수정한 거다. 네. 그 물만 안 한다는 거 배운 겁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도 산책 갔다 오고 발 닦이고 똥 싸는 똥꼬 닦이고 했으니까. 지금도 발 닦이고 똥꼬 닦이고 해요? 제가 합니다. 그것도 잘 있으니까 좋아하나 보다 했거든요. 이게 엄마 손하면 손 주고 손 닦을 때도 그러니까 또 그러고는 안 하면은 또 얘가 또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또 맨날 해주던 걸 안 하니까 저한테 화가 났나 또 그럴까 봐 또. 혈통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예요. 아버지가 때리셨다고 얘를? 그냥은 때린 적은 없고 이제 우리도 물었을 때 누가 물었을 때 이제 떼느라고. 쫓아내려고 때린 거? 뭐로 때렸어요? 삼단봉. 근데 거의 삼단봉? 때리진 않고 이제 소리만 내고 그 정도지. 막 삼단봉이면 저기 경찰들 갖고 다니는 그 삼단봉? 그런 거 아니고 쇠로 된 건데 그게 안테나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 물고 털었단 말이죠? 전 털렸어요. 아버지한테 몇 번 맞은 다음이었나? 그러니까 동생도 그때 비옷 입힐 때 한 번 때리고 그다음에 그때 또 누구 물렸을 때 뗀다고 한 번 때리고 그 정도밖에 안 때렸지 평상시 때는 때린 적이 없어요. 물렸을 때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뭐 가만히 있으니까 건드리진 않는데 물었을 때. 그 무는 상황은 지금 애 앞으로 얼굴로 손이 갔을 때 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렸다 이 말이죠? 발이나 뭐 손이 갔을 때. 저를 산책하다가 또 왜 물었어요? 저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 나가는 입구에서 손 쓰지 말고. 예, 어떤 아줌마가 계속 얘를 쳐다보고 있긴 했는데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뒤를 아줌마가 확 이제 돌면서 지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때 확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다 손이네. 조심은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산책도 겁이 나고. 그러니까 으르렁을 좀 해주면 그나마 알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이렇게 으르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공격성 사다리 건너뛰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 말하는 뭐 진정신호, 으르렁 하지 말라는 소리 다 무시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빨을 쓰게 된 거고 그렇게 하면 그만하니까 그때부터 그거로 딱 고정돼 버린 거예요. 밑에 으르렁 필요가 없지. 애가 이렇게 온도에 안 맞으면요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라서 예민해지고 더 물어요. 애들 생활할 때 첫째 온도 얘가 저렇게 헐떡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졸린데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얘가. 에어컨 켜. 안 돼. 지금은 아니야. 네. 너 이 새끼 버릇없어. 쉬고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자 공격 의사를 보이는 덕구. 이제 덕구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았네요. 아니요 지금 일단 보고요. 버릇없어. 어?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지만 사람이 배려해주자 행동을 통제하고 위협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부터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 어디 사람한테 버릇없이 앉아. 앉아. 지금 이러다가 옆에 사람 물어요, 안 물어요? 이러다가는 아닌데 조금 저희가 이렇게 다른 강아지 만났을 때 줄을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입질을 해요. 그러면 이 새끼 아주 그냥 애를 혼낼 때는 기본적으로요 절대로 얘한테 공격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혼낼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얘를 혼낼 때 얘가 나 댐비잖아요. 댐비에서 나를 물 수가 없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입질이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런 사람은 얘를 혼내면 안 돼요. 그리고 꼭 얘를 매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얘를 혼낸다는 거는 지금 얘 앉았죠. 네. 예? 아까 공격 자세에서 앉았잖아요. 이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려고 그러지 마요.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애를 혼낸다는 것을 가지고 얘를 마치 두둑을 패서 뭐 한 번에 뭐 얘를 갖다가 뭐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괜찮아. 얘는 지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더 이거보다 좀 더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옆에 있는 거 다 물어버려요. 방금하고 기색이 완전히 틀리네. 네, 아까 네.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네. 돼. 거기서 움직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은 기색이 그건 불안해서 안 돼. 옆에 사람. 그러면 지금은 그런 기색이 딱 있으면 너는 뭐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들 안전이 보장 안 돼서 내가 못하는 건데 엄하게 딱
또 때릴 필요 없어. 말로 깔아앉혀서 애 기죽게 만들면 끝이야. 굳이 손 안 대도 돼요. 그거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한테 점점 못하게 돼요. 그거를 자꾸 텐션을 끌어올려서 뭐 입질을 하게 만들면 그 자체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끌어올리면 말로 엄하게 딱 해서 죽을래 하면 깔아앉아요, 지들. 그것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얘한테 쫄면 안 통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교육을 못 시켜요. 이런 식의 버장머리 없이 그냥 싹 기색 바뀌잖아요. 지가 쉬려고 누워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너 지금 쉬고 있고 엎드려 있을 때 움찔거린다고 너 지금 그런 거잖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환장하겠네. 겁내다가 간 딱 보고 어느 정도 딱 되면 사람하고 해보려고 하면 아끼다. 아끼다. 아끼다에 차고 들어갔어. 아끼다만 들어가거나 차고만 들어가도 차고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아끼다만 들어갔으면 좀 쉬운데 차고가 들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분양을 계속 하시던데. 오, 만만해 내가. 달래지 마. 이제 달래면 안 돼. 사람이 움직여서 지가 울컥할 때 달랠 애가 아니야. 만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처럼 여기는 거지. 무서움은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 무서운 거는 훈련사들. 왜? 덤벼 볼래? 응? 어쩔래? 덤벼 볼래? 응? 와볼래? 와볼래? 못 오잖아. 그지? 굳이 까불면 안 돼. 알았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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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요것만 해줘도 돼요. 요것만 반복해줘도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해요. 얘는 등급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거든요. 무는 애들 등급이. 우리 뭐 저기 소망이나 감자 같은 건 1등급이고 얘는 지금 뭐 기껏 해봤자 4등급. 4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뭐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이제 위험도가 그렇다고. 이거 불쌍한 새끼. 아유. 네 잘못이 아니다. 식구들이 잘못했지. 너 그 기초기변 감자 들어오면 뭐하냐. 발 닦이고 똥꼬 닦이고 그러고 있으면. 가족들이 다 일관성이 없어서. 그럼 어차피 얘는 교육 안 돼. 네. 온 가족이 다 와서 배워도 될똥말똥이야. 그러면 이제 어머님하고 여기 따님이. 근데 거의 둘이서 케어를 해요, 하기는. 그 사람들은. 문제는 이 두 분이 케어를 하면 뭐해? 집에 저기 아들내미랑 아빠 들어오면 무서워할 텐데. 무서워하진 않고 딱 들어올 때 나갈 때만 딱 한 번씩 만져주고는 거의 안 하거든요. 동생은 딱 그렇게만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자고 나와서 방에서 나왔을 때 이제 얘가 이제 반갑다고 가면 그때 한번 만져주고 간식 하나 주고 그 정도로만 하지 거의 터치하진 않습니다. 언니는 얘를 끌어안고 만지고 뒤집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네. 언제부터 못했어요? 아기 때부터 안 좋아해서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님. 저도 따로 만지진 않고 이렇게 뭐 산책 갔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배나 다 만지고 그리고 뭐 나갔다 와서 닦일 때는 뭐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고 뭐 이렇게 뭐 얼굴 다 닦여주고 빡빡 밀고 손 닦고 뭐 이렇게 배도 닦아주고 등도 마사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 물리고 나서부터는 등을 마사지를 못 하겠어요. 물리기 전까지는 계속 하는 게 문제지. 저 그전에는 뭐 아무 끄리낌 없이 했는데 이제 한번 물리는 걸 보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서 전에는 막 등 마사지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꺼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화를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딴 건 괜찮은데 조금만 얘가 뭘 이렇게 언지를 주면은 내가 이제 멈출 수가 있는데 하고 있는데 또 막 화를 할까봐 그 언지를 준다는 게 어떤 언지를 기대하셨어요? 하든가 싫다는 거 표현만. 이때 기본적으로 혀 낼름거리고 고개 돌리고 하품하면 싫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하지 말라. 아니 발 닦여줄 때 어떨 때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좀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그러면 또 손을 주고 그러긴 했거든요. 목욕할 때는 해요. 모욕을 왜 시켜요? 그러니까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짜 냄새가 심할 때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요새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입질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고 싫다고 이제 그렇게만 해요. 하면 입질은 안 하고. 빨리 이것만 하고 갈 거야 이러고 달래주면 또 해주고 해서 바로 지금도 모욕 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못하고 모르고 애는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물고 나니까 다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만든 게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한테는 겁이 많은데 좀 차분해지고 나서 안정되고 나면 만만히 본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사람을 알로 보지. 근데 이렇게 저희가 산책을 가잖아요. 이렇게 길이 두 개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 저기 앞에 사람이 오면은 얘는 이쪽 옆으로 피해 주거든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애가 됐나 잘 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에 이렇게 사람이 걸어오면 지가 피해서 옆으로 옆길로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이렇게 낯선 존재를 무서워해요. 근데 무서워하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낯선 존재가 무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딱 파악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람을 좀 경시하는 알로 보는 그 이제 이 낯선 존재를 무서워하는 것도 악기다. 그냥 편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악기다. 근데 독한 면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죠. 그게 이제 차후차후. 전형적인 악기다에 가까우면 아싸리 좀 다루기 편해요. 근데 차후가 들어가면 힘들어요. 때린다고 되질 않아요. 한번 혼을 내면 되는 애들이 있고 혼내면 오히려 더한 애들이 있는데 얘는 혼내면 더해져요. 매를 다스려갖고 될 애가 아니에요. 그럼 5살인데 이제 입봉 터진 거야? 아니죠. 그 전부터 그랬죠. 1살에 벌써 입봉이 터져서 형을 물기 시작했고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물고 터는 단계.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응급실 가요. 입봉은 벌써 터졌죠. 1살 때 터졌죠. 여기 이제 2박 3일 교육 오시는 거는 얘에 대한 진단을 제가 네. 내려드리는 거예요.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을 교정하는 건 애들마다 다 틀리긴 한데 이런 아이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 하려면 나한테 들어오면 쉬운데 나한테는 안 들어오고 가족들한테만 그러면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저도 이제 얘 교육을 시키려면 얘 앞에서 손을 내가 올려서 이 손에 반응이 있을 때 댐비는 걸 볼 거예요. 네. 저는 걔한테 안 물려요. 아 그래요? 저는 걱정되던데 저 저는 영상 안 보니까 물려요. 소장님이 걱정돼요. 아 그래요? 저는 걔한테 안 물려요. 저를 물 수 있는 개는 없어요. 얘도 또 그럴까 봐 걱정. 물릴 거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네스라고 다 풀고 목소리 들어오겠어요. 아휴. 왜? 응? 엄마는 다 앉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경직됐어. 앉아. 어이 착해. 잘했어. 어이 착해. 괜찮아. 왜 나한테? 얘는 저렇게 지금 싸나게 굴려고 그러면 앉아만 시키면 돼요. 네. 그래도 일단 사고를 안 쳐요. 지도 저렇게 화내고 무는 거 싫어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 그러고 나면 상처받고 힘들어요. 알겠죠? 물은 걸? 알지만 그 순간에는 컨트롤이 안 되죠. 자기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알아들어주다가 물으면 알아들어 주니까 지는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된 거죠, 애랑. 얘가 지금 이러면서 나 지금 불편한데 왜 네가 움직거리냐고 물어보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고 너 앉으라고 그러면 앉잖아요. 이게 대화에 딴 거 없어요. 나는 지는 불편하다 얘기하는 거고 나는 사람 앞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앉으라고. 안 앉으면 혼날 거니까 앉잖아요. 너 내가 앉으라고 그랬을 때 지가 안 앉으면 내가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신정대화예요. 내 마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알다시피 지 옆에서 내가 전혀 안 쫄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지가 복종해야지. 얘 뭐 10배 쌓아놓은 애도 지금 내 방에서 내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물려도 난 안 물렸어야지. 걔한테. 물기 전에 미리 알기 때문에 안 물리는 거예요. 얘가 공격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미리 알기 때문에. 너 고개 돌리면 뭐 할 거야? 나 좀 이따 내려갈 건데. 엎드려 괜찮아? 어이 착해. 아이고 착해 괜찮아? 어이구 쉬고 싶어. 저 새끼 싫어. 물겠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가서 물려고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지. 다른 애랑. 그냥 으르렁하고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일어나잖아. 딱. 이러면 집에서 힘들지. 얘는 겁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 겁이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겁이 있기 때문에. 요 겁이 딱 사라지면 이건 답 없어요. 그럼 그때는 사람이 뭐 지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뭐. 근데 왜 언니는 물려놓고 또 손을 그렇게 잘 움직이지? 얘 앞에서? 그게 손을 자꾸 쓰는. 응? 드랍한다 봐. 한 번 더 물리려고? 아니요. 응? 나나 루키나 지금 손 움직이는 거 봤어 여기서? 걔네 계속 주의를 주거든요. 손 움직이. 방금도 집에서도 손 말할 때 올라갔잖아. 계속 네.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20만 원 꼬맸다면서?
거의 30번. 근데 안 아팠나 봐. 아프지는 않았어. 덜 아팠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구나. 한 번 더 물리면 돼. 괜찮아. 지금이 더 아파요. 한 번 더 물리면 된다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막 움직일 정도면 덜 아픈 거야. 애 있을 때 나가자고 그러는 거죠. 산책 나가야 돼. 그럼 나갔다 오세요. 문 열어주세요. 산책 가자 말하고. 자꾸 나가자. 어이 착해. 나가자. 갔다 왔어? 산책 갔다 왔어? 편하게 앉으세요. 집에서 이렇게 조심조심 다니시나 보네. 저요? 아니야. 네. 간식단이에요. 여기? 옳지. 앉아. 옳지. 저 사람 얼굴 저렇게 하는 거. 건방져. 건방진 거예요? 부드럽게 그냥 신용 정도 해야 되는데. 저럴 때는 저희가 그만 그래봐요. 그만, 그만. 못하잖아. 굳잖아 애가. 어이구 이뻐. 어리 강아지. 자. 어이 착해. 어이구 이뻐. 착해 우리 강아지. 어이구 착해. 괜찮아. 어이구 이뻐. 자, 큰 거 줄게. 먹어. 괜찮아. Nope. 자. 다행히 수술은 안 했나 보네. 네. 또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수술 안 해서 그렇다고 내시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그거 했으면 안 그랬을 거다. 집에서는 또 어머님, 근데 제가 물릴까 봐 걱정하셨어요? 괜찮아, 먹어. 어이구, 걱정돼. 그만. 이제 보세요. 쟤는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러면 언니한테 가서 위로를 얻는 행동이에요. 젖먹이 비슷한. 일단 여기서 좀 이제 발전하면 딴 거 이제 물고 놀거나 물어뜯거나 뭐 물건을 부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 좀 적으로 푸는 거예요. 힘들면 앉아 시키세요. 그러면 돼요. 귀찮으시면 앉아 하고 간식 칭찬해 간식 하지 주시고. 마. 얘는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저랑 친해져서 내가 쓰다듬게 된 다음에 손이 어른거리게 만들어 놓고 그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손 어른거리고 그렇게 하면 순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기간은 얼마 걸릴지 모르고요. 애들마다 틀리니까. 흥분도를 자꾸 깔아앉혀야 공격성 사다리가 거꾸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 물고 으르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신호 보내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어요. 물론 하다 보면 중간에 폭발 한번 해요. 갑자기 이제 싸나워지는 거죠. 속옷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게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아니면 2주 안에 폭발을 해요. 폭발하고 다시 깔아앉고 폭발하고 깔아앉고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폭발할 때는 증상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막 물어뜯어요. 예.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보호자들이 못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근데 집에서는 그런 게 내가 다 폭발을 다 해서 가라앉힌 다음에 보내는 거죠. 소장님이 폭발을 시킨다고요? 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폭발을 해요. 멀쩡히 잘 나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귀만 아니면 차오 티가 전혀 안 나요. 귀랑 선이 그런데 티가 거의 안 나요. 딱 보면 왠지 느낌이 너무 귀가 작다는 느낌 들잖아. 행동은 보호자 핥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아끼다 하는 행동도 엄청 하는 것 같은데 물고 놀려고 하고. 자, 괜찮아. 내 냄새가 맡고 싶었어? 맡아, 괜찮아. 네가 저기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거야. 무서워서. 걔들이 봤을 때는 우리 사람 손을 입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뭐로 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낮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물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안 물겠다는 거지만 위험한 거고요. 이거는 못 물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일 안전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면 걱정을 별로 안 하죠. 그냥 미안해, 네가 먹으러 온 거 몰랐어. 이거 또 엄마한테서 물어보는 거야. 먹어 괜찮아. 먹어? 먹으라고 그러면 돼. 또 목말라? 지금 누나나 어머님이나 쟤한테 저렇게 얼어 있으시면 바뀌기 힘들 거예요. 애 데리고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같이 살아보려고 왔겠지요. 물리지 않고 같이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되는지. 결론은 그래요. 얘를 가족들이 교육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배우고 적응하고 그리고 데려가는 거. 그 순서가 돼야 될 거예요. 어머님 만질 수 있어요? 예? 지금요? 예.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니, 이렇게 만질 수 있냐고, 애를. 가만히 있을 때는 제가 안 만지죠. 그냥. 성공했네, 너. 집에서는 아버님이라고 애 갖다 버리라고 그럴 텐데. 그쵸? 물렸을 때는 이제 뭐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죠. 막 물려서 막 응급실 막 타고 가고 그럴 때는. 아이가 왜 사람을 물게 됐냐라는 거를 깊숙이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해요. 처음 데리고 와서 아이가 뭘 하는데 싫다고 했어. 그거 전혀 못 알아주고 계속 했어. 그 다음 애가 으르렁 했어. 그래도 계속 했어. 물었어. 안 했어. 그 다음 무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애가 싫다고 말할 때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 일이 없어요. 얘가 얼마나 지금 누나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의지해요. 저런 애가 왜 누나를 왜 물어요? 물 일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물 수밖에 없으니까 물었어. 그때 안 해. 그 다음부터 다 무는 게 의사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애를 누가 손으로 처음 때렸어? 동생이 신문지 말아가지고. 또 무는 영상이 있으면 보면 좋은데 물리는 영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약간 눈이 엄청 불안했어요. 저렇게 언니 좋아하고 따르고 지금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저 언니를 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것도 그렇게 심하게 문 게. 그냥 문 것도 아니고 이빨을 받고 인대를 끊을 정도면 거의 뭐 무는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 물면 대부분 송곳니가 깊게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파악이 안 되네. 원래 가족을 공격하는 애들은 파악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얘도 지금 언니를 그렇게 물었다는 게 내가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걔들은 무는 게 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애들끼리 같이 산 애들끼리 싸움을 하면 혈관을 끊거나 인대를 끊거나 하지 않아요. 적당히 무르지. 낯선 개랑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울 때나 인대나 혈관을 끊는 거지, 자기 식구들 싸울 때는 그렇게 이빨을 안 쓴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 송곳니에 신경이 있어서 딱 들어가면 알아요. 어디가 혈관인지 어디가 인대인지를. 네. 건드리진 않는다고 원래. 지들이 일부러 피해 다녀요. 네. 설사 뭐, 나를 갖다가 송곳니를 박아 물었다 들었지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지가 인대를 끊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이게 안 맞아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얘가 찰칵거리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데, 아까 지금 로키 오빠 딱 일어났을 때 찰칵거렸는데, 그거랑 아까 내가 음료수 딸라 그랬고. 그때 그게 왜 그런지가 파악이 안 돼, 지금. 요즘에 그런 게 있긴 해요. 좀 전에 음료수 딸 때 내가 너 안 돼, 뭐라 그랬잖아요. 그거 빨리 바로 못 알아차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가 건드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색은 그냥 바로 알아야 돼요. 아, 얘가 물려고 하는구나. 지금 일어나서 달려가기 직전이구나. 달려가겠구나. 바로 알아서 바로 제지가 들어가야 돼요. 말 잘 들어요, 얘. 가족들이 그 상황을, 기색을 파악 못하면 답 없는 거고. 동생이 가끔씩 애 눈 이상해져서 왔다, 나 물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얘 데리고 가라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문제는 얘한테 그런 상태에서 제지를 하는 사람의 말이 먹혀야죠. 얘는 지금 저를 어려워해요. 네. 카리스마라 그러죠. 네. 그래서 내 말은 다 듣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물릴 수 있어요. 지금 로키 오빠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얘가 들어올라 그럴 때 로키 오빠도 지금 얘를 제지할 수 없다고요. 건드리면 폭발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겠다는 건 꿈이라고요. 그 긴장된 상황을, 긴장을 주의를 돌려서 푸는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리 와 불러서 제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아, 언니가 움직이면 가능하겠다. 가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따라가니까. 네, 그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일단 그랬을 언니가 때도 데리고 가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가자 그러면은 따라는 쫄래쫄래 또 가거든요. 근데 내가 없을 때도 이렇게 언니 옆에서 안 떨어져요? 하루 종일? 저 아니면 엄마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뭔가 푹 자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그냥 계속 화장실 가도 따라오고 뭐 조금만 엄마가 빨래 돌린다 그러면 또 세탁물 왔다 갔다 하면 또 계속 따라다니고. 얘 꿈꾸는 거 본 적 있어요? 가끔씩은 꾸는 것 같아요. 잠꼬대 하거나. 꿔요? 네. 그럼 됐어요. 스트레스 정말 심한 애들은 꿈도 안 꿔요. 그렇게 깊이 손도 막 그렇게 흔들리고. 깊이 잠을 못 자요. 저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 보장이 없잖아 지금.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거의 쟤만 핥아줘요 저렇게. 저 또 기분 좋으면 어쩌다 나한테 한번 오고. 앉아. 앉아. 아드님이 있을 때 자기가 혼날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 있다가 아마 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나가는 사람을 문 문제가 언니가 주변 사람이나 걔에 대해서 무섭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공격하려고 들 거예요. 얘 입마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입마개 이렇게 빼서 풀어요. 그냥 지금은 입마개 구멍에만 그냥 넣기만 하고 아직 그 채워보지를 못했어요. 그 입마개를 안 하고 얘 산책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입마개 할 때 물려고 해요? 싫어하니까. 지금 아드님이나 아버님이든 누구든 얘를 혼낸 사람이 집에 있으면 다 물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집에서 산책을 나갈 수가 없어요. 입마개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물리게 될 거고 그건 문제가 커져요. 자, 첫 번째, 얘는 입마개 안 하고 산책을 못 하는 애예요. 가족들 중에 4명이 같이 있으면 얘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거예요. 언제 자기가 혼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내가 혼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아이가 너 지금 왜 혼난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혼내고도 바로 달래주고 이거 이뻐. 너는 너가 미운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자꾸 가르쳐주면서 혼을 내야 되는데 그냥 혼내버리니까 그 상황 전체가 다 공포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지금 평소에는 쉬다가도 아버님이나 아드님이나 둘 중에 누가 하나 더 큰 트리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쉬지는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서 아버님이 있으면 언니는 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같이 있지 마세요. 같은 공간에 있지 마세요. 그게 안 불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드님이나 아버님이 혼낼 때 쓴 물건이 있을 거예요. 신문지든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럼 물어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무는 거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언니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언니가 불안에 떨면 밖에 나갔는데 사람이 만났는데 언니는 얘가 이 사람을 물까 봐 불안한데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게 무서워서 언니가 떤다고 생각하니까 지키려고 이렇게 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트리거가 뭐가 건드려진 거예요. 바스락거리가 소리 났든지 뭐 트리거가 자기가 혼날 때 트리거가 두 가지밖에 원인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는 얘는 입마개 안 하고 산책 나가면 사람을 공격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입마개를 채우셔야 돼요. 입마개는 단단하게 채워야지 벗겨지게 채우면 안 돼요. 입마개 제대로 채우면 애들이 못 뺏기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난리가 나겠죠. 그때 엘리베이터 탈 때 진짜 제 속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탈까 봐.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러고 나니까 겁이 나고.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산책도 자주 나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조금은 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얘가 핵심은 그래요. 아이의 그 긴장도가 내려가야지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어요. 얘가 긴장도가 되게 높으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온도 맞춰주시고 배변 활동, 먹을 거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이나 아드님이 들어오시면 무조건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격리하세요. 방문 닫아버리고. 그래야지 애가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얘는 지금 트리거가 그건 거로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더 뭐 오랜 시간 같이 안 있어서 더 파악은 힘들겠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저렇게 언니 좋아하고 엄마 좋아하는 애가 사람을 물었다? 그건 누군가 옆에서 얘를 위협 주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 존재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가 그냥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지
그런 언니에 대한 공격이나 엄마에 대한 공격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해결법은 그거예요. 이 녀석이 긴장도를 낮추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는 혼내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주어서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격성이 드러나면 그거를 제지해서 혼내는 건 딱 한 번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혼낼 필요 없어요. 내가 한번 혼을 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만 하면 충분한데 그거 가족들이 하긴 힘들어요.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족들이 여기 와서 최소 내가 봤을 때 한 달은 살아야 돼요. 얘 혼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거보다 더 심하면 제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럼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 감당을 못 하실 거니까 가족들이 같이 와서 사는 거 정도로 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아서 나아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당장 지금 데리고 올라가셔서는 제가 봤을 때 산책이 제일 큰 문제다. 큰 문제니까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누가 타려고 그러면 네. 죄송한데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지금 얘가 지금 저번에 한 사람을 물어서 미막이 교육 중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부탁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나 개가 있을 때 다른 개가 가까이 오면 걔는 죽어요. 잘못하면 어쩌고 애완견은 절대 얘 물어요 가까우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소리치셔야 돼요. 얘 물어요 데려오지 마세요 물려요라고 하시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인은 얘가 공격해서 개를 물거나 사람 물거나 무서운 건데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쟤네들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내 엄마가 무서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 마음가짐 바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셔서 일단 산책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고. 괜찮아. 지금도 내가 손가락질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손 움직임 조심하시고. 나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일부러 손 움직임을 더 많이 해요.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겨도 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도 너 혼낼 일이 없어. 그렇게 교육을 시켜내가는 거지만 가족들이 하기에는 얘가 폭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깔아앉힐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까처럼 얘가 움직이지 마, 얘 지금 물 거야 라고 딱 알아차리고 그 상태에서 깔아앉혀줘야 돼요. 그게 안 돼요. 일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읽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제지하면 더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단계가 혼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무는 건 뭐다? 나 혼날 거니까 나 혼내지 말라고 미리 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동안 물어봤더니 안 했거든. 그러니까 물면 안 혼나는 거지. 물었다고 혼내는 건 혼내면 어떻게 돼? 거꾸로 점점 더 강화시켜요. 더 물게끔 만드는. 절대 얘는 혼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물려고 하면 달래세요. 으르렁거리거나 하면 혼내서 해결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달래서 주위를 딴 데로 돌려서 떠나버리세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시든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방에 있어서도 문만 닫혀 있으면 격리돼서 언니랑 둘만 있으면 얘가 언니 안 물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들내미랑 아버지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물려요.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물렸을 때 그러니까 그 아버님과 아들이 트리거예요. 방아쇠란 말이에요. 얘를 땅 당기는 방아쇠예요. 아빠랑 아들이 있으면 얘는 혼날까봐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툭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얘를 데리고 가서 당장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교육을 오셔야 되는데 얘는 가족들이 와서 한 달은 있어야 된다. 한 달은 살아야지만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얘가 지금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는 깊어요.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가 먹는 것도 저희가 잘 안 됐었고 배변도 이제 좀 안 됐고 이제 그런 게 조금 나아지면 괜찮아질까요? 아드님하고의 트리거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흥분도는 떨어뜨릴 수 있는데 흥분도도 떨어뜨려 봤자 아버님하고 아드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해서 방문 딱 닫아놓고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만나게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최소한 서너 달 이상. 나갈 때도 인사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인사할 거 아니에요. 끝나면 집어넣으세요. 같은 공간에 두지 말란 말씀이세요? 예. 그럼 물려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내가 지금 물리는 영상을 못 봐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애들을 다뤄온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런 경우가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얘 혼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혼내면 혼낼수록 더 심해져요. 지금은 최소한 흥분했을 때 옆에 사람을 물지는 않잖아요. 요 다음 단계는 뭐냐면 놀래거나 지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버려요. 목줄을 데리고 가다가 지가 놀랬어. 그럼 사람을 물어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져요. 그 다음 단계도 물론 있고요. 나중에는 얘가 여기서 이제 단계가 한 두세 단계 더 올라가면 얘는 고칠 수 있는 건 저랑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정리되셨죠? 산책하는 문제,
집에서 텐션 낮추는 문제, 당장 급하게 해결하고 살아야 될 것들 얘기했어요. 네. 앞으로 절대 혼내거나 때리지 말 것. 네. 필요한 건 뭐만 있어요? 엄한 목소리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도 하지 마세요. 조용하게 그냥 그만 안 되는 가르치시면 좋아요. 2박 3일 교육 오셔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보시면 이게 등털 보세요. 서 있죠. 지금 제가 여기 2시간이 됐는데도 등털이 안 가라앉아요. 저거 아마 저희 고질병이란 얘기예요. 네. 저 이대로 되면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애가 나중에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애 빨리 텐션 낮춰야 돼요. 자,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산책, 세 번째 트리거. 아시겠죠? 이게 세 가지 사라져야 돼요. 이 아이는 절대로 딴 개한테 시비를 먼저 안 걸어요. 뒷다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지가 먼저 시비 안 걸지만 예외가 뭐다?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거다. 그러니까 얘가 딴 개랑 시비 건다? 언니 지키기 위함이니까 언니가 다른 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얘는 물어요. 알겠죠? 네. 뒷다리는 첫 번째, 안전을 위해 산책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공격 트리거인 아빠와 형과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격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절대 체벌을 통해 통제하려 하지 말고 달래주기를 통해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덕구의 눈빛 언어, 몸짓 언어를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아카데미에 상주하며 덕후의 공격 원인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소형견과 마주치지 않고 산책 중 두려움을 가지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덕구는 잘못된 훈육과 양육을 통해 사람을 물도록 학습된 상태의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보호자와의 생활 중에 일어난 학습의 결과일 뿐 단순히 덕구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무는 아이들이 보호자들의 잘못된 양육 방법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물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무는 행동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개들의 행동은 보호자가 만든 시험 답안지 같은 것입니다. 부디 이번 영상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덕구네 가족들이 덕구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는 반려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공격 행동은 단기간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 지루한 교육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퍼피 시절 제대로 된 양육 방법을 익히고 사고 후에 뒷수습하는 가정이 늘어나지 않기를 우개어는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